그래서 이제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됨으로 해서 학원에 이 정도 다녔던 애들의 숫자가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학원에는 좀 저학년을 잘 가르치는 또는 저학년을 많이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고 고등부 전문 학원이었다 그러면 다 이 상위권만 가르치는 고등부 학원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을 가르쳤다 그러면 굉장히 학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하지만은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 자, 목표 대학을 물어봅니다. 너는 목표 대학이 어디니? 그랬을 때 저는요, 성균관대요. 이렇게. 어떤 학생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성균관대 이러지 말고 성균관대는 너 목표고 최하 어디까지를 가면은 재수 안 하고 갈 거야? 이 밑에 하한선을 이야기해 줄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건국대요. 저는 건국대까지는 최소한 가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성균관대를 생각하지 말고 성균관대는 노력해서 가는 걸로 하는데 일단 최소한 건국대는 가야 되니까 건국대학교로 일단 하한선을 정하고 보자. 자, 건국대를 정했어. 그러면 건국대를 내신으로 갈 수 있나 보자. 내신으로 갈 수 있나 보자. 갈 수 있네. 또는 조금만 올리면 갈 수 있겠네. 그래? 그러면 내신을 관리할까? 내신을 관리하자. 우리 내신을 관리하자. 국어, 영어, 수학, 여기에 사회, 과학까지 이 주요 과목을 관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내신이 안 좋아서 또는 내신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내신으로는 건국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내신이랑 수능 최저로는 못 간다라는 거지. 그래. 그러면 너는 생기부로 갈 수 있나 보자. 그러면 저는 아직 생기부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나요? 생기부를 네가 3학년 1학기까지 어느 정도 할지 예상을 먼저 해보자. 뭐 활동을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예상을 해보자. 이 예상치로 갈 수 있나 없나 보자. 갈 수 있대. 그래? 그러면 넌 생기부를 관리해야 되겠네. 선생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못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생기부로 못 간대? 아, 그래.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너는 결국 수능으로 갈 수 있나 보자. 수능으로 건대 갈 수 있나 보자. 아, 갈 수 있대? 그럼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열심히 관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올릴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중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1로 잠깐 바꿔볼게요. 얘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내년에 고1이 됐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고1 내신 망쳤어요. 저는 고1 때 생기부 관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기록이 중요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는 안 되는 거면 그러면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가 안 좋고 저는 수능 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수능 날 고3 11월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지 너의 현재나 과거의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지금 요거를 미리 한번 따져보는 거죠. 내신으로 갈 수 있나? 생기부로 갈 수 있나? 수능으로 갈 수 있나? 다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셋 중에서 어떤 거 위주로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능이니까 이렇게 모의고사 많이 보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 대신교육 입시 내비게이션에서는 중학교 모의고사를 1년에 4번, 2월, 5월, 8월, 11월 항상 세 번째 주 월요일 날 업로드해서 제공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1 모의고사, 중2 모의고사, 중3 모의고사 이렇게 각 학년별로
국어, 수학, 영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훈련하고 가서 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중학교 때 모의고사 안 해본 애들에 비하면 최소 1등급에서 1.5등급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가 중학교 3학년 수준인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모의고사를 안 하거나 또는 모의고사 공부해도 고등학교 거 선행해서 좀 잠깐 했던 학생들이 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중등 모의고사를 철저하게 훈련을 잘했던 학생들은 이 고1 3월 모의고사를 잘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제가 간단하게는 지금 수능 과목의 변화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고교 학점제로 내신 등급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학교 수업 과목 선택의 편제가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능 과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 이과거든요. 그럼 수능 과목에서 과학 2개 볼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서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이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2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중학교 3학년 이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되면 이런 수능 과목이 아니라 고1 때 배우는 과학, 고1 때 배우는 사회가 수능 과목이니까 현재 고1 학생은 재수하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거보다는 쉽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회도 공부해야 되고 할 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현재 학생들이 재수했을 때 과목이 똑같아지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고1 사회와 고1 과학이 수능 과목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도 수능 과목이니까 어렵게 낼 거예요. 어렵게 내지만 일단 교과 과정의 내용이 고1 내용이니까 어려워봤자죠. 원래 고1 내용은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는 이 중간 과정에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 수능 문제니까 당연히 어렵게는 어떻게든 내겠지만 일단 선생님 저는 사회랑 과학 기초가 없어도 공부를 못해요.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 말이고요. 영어는 현재와 똑같아지는 거고요. 자, 국어는 예, 뭐 그냥 현재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화작 또는 언매 이렇게 나눴던 것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똑같은 하나의 과목으로 선택 과목 없이 진행이 되니까 사실 국어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학은 차이가 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수가 현재 수학 원이고 미적분 원이 현재 수학 2고 확동은 현재 확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로 고교학점제의 수능에서의 수학은 현재 우리가 보통 인문계열, 즉 문과 애들이 보는 수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예,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능 과목의 변화, 이 수능 과목을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준비하면 선생님 저는 정시를 대비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나는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선생님 저는 영어랑 국어랑 수학은 못하고 뭐 사회 이거 2개로 수능 체제를 준비할게요. 영어랑 통합과학 이 2개로 저는 수능 체제를 준비할게요. 또는 중앙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에 수능 체제 3개를 본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수학이랑 영어랑 사회로 할게요. 또는 수학이랑 영어랑 과학이랑 할게요.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5개를 다 하면 정시, 이 중에서 2개랑 3개만 준비하면 수능 최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입시 내비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시 내비에서요. 중학교 학생일 때 여기 입력에 들어가서 내신 성적을 여기다가 한번 간편하게 넣어보세요. 너 국어 보통 몇 점 맞냐? 97점이요. 수학은 한 95요.
영어는 93, 사회는 91, 과학은 89. 제가 그냥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물론 상세 입력이라고 해서 1학년부터 이렇게 다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 애가 특 먹고 갈 수 있냐? 그거는 여기 성취도로 하고 우리 애가 대학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원점수로 한다라고 제가 여기 써놨죠. 자, 지금은 그냥 간편으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적을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애가 수시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수시 대학별을 눌러서 4년제 서울 이렇게 볼게요. 여기 상세 검색은 일단 오늘은 패스할게요. 그러면 우리 애는 내신이 얼마나 되냐? 한 1.88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성적을 넣으면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이과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건국대 갈 수 있냐? 이렇게. 그러면 건국대 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추가 합격, 불합격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합격, 불합격은 여기 나와 있듯이 추가 합격이 적정하게 지원한 거고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 건 내가 좀 낮춰서 쓴 거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1.882 이렇게 돼 있죠. 이 1.882라는 건 뭐냐면요. 9등급 제에서 얘가 몇 등급인지로 저희가 환산하는 로직을 이번에 만든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 학생이 이 정도로 맞으면, 이 정도로 맞으면 1.88 정도로 맞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5등급제에서의 1.88이 아니고요. 9등급제에서의 1.88로 해서 환산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논술 전형이 내신은 안 보고 논술만 본다. 자기 추천, 지역 균형,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교과 등급과 만점 4점수에서 봤을 때 만점 4점수가 있는 것은 여기 만점 4점수가 없는 거랑 바로 차이가 나죠. 자, 요거는 7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계산한다라고 건국대가 공개했다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 즉 내신으로 뽑겠다라는 얘기고 여기 만점과 4점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점수를 계산하는지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국대지만 내신을 안 보는 전형이 있기도 하고 내신을 1.88 이 학생의 평균 등급으로 대충 보는 것이 나은 전형도 있고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2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 추천으로 누우면 내신은 최상 좋은데 서류는 약하고 면접은 잘하니까 합격이냐? 그럼 여기 모든 학과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학과마다 뭔가 이제 다르게 판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뽑는 거냐라고 하면 어떻게 뽑는다. 세부 전공으로 첨단 바이오 공학부는 이런 거로 나중에 전공이 나눠질 수 있구나. 경쟁률이 상당히 높네. 수능 최저는 없네. 그다음에 이렇게 30배나 많이 뽑아야 지원을 하는데 3배수 안에 들어야 면접을 갈 수 있네. 서류는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 면접은 이렇게 하네.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입시 내비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좀 다른 대학 하나 해볼까요? 경희대 그러면 경희대는 내 내신이 1.8로 그대로 계산이 돼서 560점에 뭐 몇 점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새로운 거 좀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수시 전형별이라는 걸 눌러보면은 자, 4년제 서울에서 눌러볼게요. 자, 나는 공대로 갈 거다. 그래서 내가 내신으로 어디쯤 갈 수 있냐 이렇게 눌러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얘가 계산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등급으로 계산이 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1.69, 1.89, 1.85 다 대학마다 다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로직이 되어 있고요. 내가 합격하는 대학, 여기는 나보다 낮은 대학이니까 넘어가고요. 추합, 여기가 내가 적정한 겁니다. 아, 나는 건국대, 경희대, 아기대, 시립대, 이대, 홍대 이 정도 가겠구나. 아까 97, 95 이렇게 맞은 애들이 요 정도 대학 가겠구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잘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이다. 요즘은 중1도 한 학기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1이다, 중2다, 또는 중3이다. 그러면 여기 테스트 학생 경우에 이제 샘플인데 이 학생 거로 들어가서 입력에 내신 성적도 요번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몇 점이야? 이거를 가지고서 입력해 놓고서 너 내신으로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면 어때요? 나 생각보다 대학을 잘 못 가네. 상당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 올 A잖아요? 방금 보셨겠지만, 이 학생 성적표에 보면 과학만 B지 다 A입니다. 이 정도인데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생각보다 좋은 대학을 못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인문 계열로 바꿔볼까요? 인문 계열로 바꿔보면 아까 대학만큼도 못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수시 전형별에서 자, 인문 계열로만 볼게요. 그러면 이 학생은 아까 자연 계열로 본 것보다 조금 더 대학이 더 낮은 대학이 나옵니다. 똑같은 1.8 정도여도요.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까보다 좀 더 뭐 덕성여대가 나온다든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뭐 좀 더 좋은 대학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대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야, 근데 중대를 갈 수 있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 수능 최저 3개 합 7을 맞추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좀 낮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영어는 1, 2등급을 다 1등급으로 간주하니까 사실은 영어가 들어간다면 3합 8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3합 8이라는 얘기는 뭐 홍대와 같은 거죠. 다시 볼까요? 홍대를 보면은 음,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3합 8. 그러니까 삼합이 일단 높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대나 홍대는 3합 8 정도구나. 그러면 중대보다 더 높은 대학은 3합 8보다 더 높거나 또는 4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현재 내신을 집어넣고 이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어디 갈 수 있냐 없냐를 보여주고 나 생각보다 잘 못 가네. 내신이 잘 안 나오네. 그렇게 됐을 때 중학교에 대한 어떤 기본을 더 열심히 하거나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심화, 선행 이런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혹시 종합전형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서류나 면접은 그냥 2등급, 1등급 넣은 건데요. 그러면 나는 요 정도 대학 갈 수 있구나. 그런데 서류가 다 약하네. 그러면 서류가 약하다라는 건 생기부니까 생기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 그럼 생기부 관리를 어떻게 하냐? 여기 입력의 비교과에 들어가서 상세 입력을 눌러서 서류를 눌러보면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 여기 이제 고입에 맞춰서 있는데 이렇게 넣더라도 대입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임원 활동을 해야 되고 창체에서의 자율진로 동아리를 전공과 관계된 활동, 기간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또 결과물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독서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특의 어떤 탐구 보고서 이런 것들도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생기부의 독서 항목은 가려져서 가지만 이 세특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은 일단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담임 선생님들이 뭐라고 써주냐,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좀 더 고등학교의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럼 중학교 모의고사를 봤다. 이번 8월 모의고사를 봤다고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그냥 5월 모의고사라고 일단 해보죠. 그럼 이 학생이 5월 모의고사를 8월 걸 아직 데이터가 오늘 정리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없는데요. 국어를 뭐 80점 받았다. 수학은 뭐 85점 받았다. 80 너무 많나? 80 뭐 그냥 똑같은 80이라고 할까요? 영어도 80을 맞았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학생은 다 2등급입니다. 하나를 올려볼까요? 영어는 제가 좀 잘해요. 90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영어는 1등급, 수학은 2등급인데 중간, 국어는 2등급인데 끝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이 상태로 이 학생이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냐? 서울에서 나는 뭐 자연계열이다. 그냥 다 해볼까요? 의대를 포함해서. 건대 갈 수 있냐? 건대 갈 수 있네. 못 가는 데도 있지만 갈 수도 있는 데도 많이 있네. 그러면 좀 더 올려서 서강대 갈 수 있냐? 서강대는 안 되네. 좀 더 낮춰볼까요? 중앙대 갈 수 있냐? 중앙대 조금 비인기 학과 몇 개 갈 수 있네요. 그러면 나는 지금 건대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면 정시로 건대 정도를 갈 수 있으니까 수시에서 어디 갈 수 있냐? 그래서 아까 들어가서 수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내신 성적 입력하고 중학교 모의고사 보고 그것을 여기에 입력한 상태에서 수시 정시를 눌러볼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학생들이 와, 내가 대학에 가는 일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지금 나의 성적, 내신과 모의고사로 내가 대학을 어디 가는지를 보면 와,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좀 못하는데 뭘 해야 되지? 그런 것을 올리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너가 국어를 예를 들어서 5점을 올릴까? 국어를 5점을 올려보자. 국어를 5점을 올리고 수학도 5점을 올린다면 너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는 건국대는 뭐 대구 수의대 빼놓고 다 되고 아까 못 갔던 서강대 한번 갈 수 있나 볼까요? 어, 서강대도 절반 정도는 갈 수 있네. 우리가 지금 뭐 했냐 하면 국어랑 수학을 5점씩 올린 겁니다. 저 5점을 올린다는 게 꼭 쉽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5점씩 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OMR에 들어가서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칠게요. 5월 달 걸로 해볼게요. 저희가 8월 달 거는 올려놔서 수학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제가 대충 해보겠습니다. 풀고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뭐 4, 3, 뭐 4, 3, 뭐 2. 근데 이건 모르고 풀었다. 이렇게. 또 1, 2, 2 이렇게 이거 모르고 풀었다. 또 이거 모르고 풀었다. 이렇게 여기 뭐 3, 뭐 3분의 다 3 해볼게요. 이건 다 모른다. 음, 주관식이라 다 모른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성적 분석표에 바로 나오죠. 나는 중학교 3학년인데 이렇게. 아이고, 찍어도 너무 못 찍었네. 세 개밖에 못 맞았네. 예, 그죠? 알고 맞은 건 없고 찍어서 하나 맞고 뭐 이렇게 됐네요. 자, 알고 맞은 거 두 개고 찍어서 맞은 거 한 개고 3점. 이 번호 이렇게 있고요. 분항 넘어서 이제 성적 분석표를 좀 봐보면 나는 1번이 이런 문제인데 틀렸네. 전국의 90% 학생이 맞춘 건데 이거는 내가 알고 맞았네.
89%. 그죠? 쉬우니까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나는 9점이라서 아이고 100명이라면 97등이구만. 9등급에서 제일 못한 편이네. 이번 시험이 평균 50점인데, 그죠? 52점인데. 그래서 내가 틀린 거 중에서 여기 5번, 이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겠네. 97%가 틀린 거니까. 그래서 이거 맞으면 나는 이렇게 변하고, 하나 더 맞으면 이렇게 변하고, 하나 더 맞으면 이렇게 변하고, 제가 너무 못 찍어갖고 점수가 지금 그런데요. 어쨌든 5개만, 이 쉬운 거, 5개만 해도 100명 중에서 97, 92, 87, 74, 이 정도가 맞는 것만 해도 나가 7등급까지 올라가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디에서 몇 문제를 틀렸고 정답률인지, 내가 뭐 하면 어떻게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동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 저렇게 OMR을 해 놓으면 이 OMR 추이에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누적 그래프가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입시 내비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고교학점대를 막연하게 모를 때,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모를 때 현재의 내신 성적으로 수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고 선행학습이 된 애들은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의 대다수는 고등학교 선행 모의고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더라도 뭐 어떤 한 과목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모의고사를 보고 그 성적을 입력해서 정시로 어디를 가는지를 보고 수시와 정시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열심히 할 때 더 효과가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결국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너가 대학 수시로 가는 게 좋아, 정시로 가는 게 좋아. 보여준다 하면 결국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을 성적을 올려야 되겠지. 그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겠어? 현재 배우는 중학교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아니면 너는 좀 성적이 낮으니까 중학교 2학년 또는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지금 그거부터 하자. 또는 너는 중학교 건 어느 정도 하니까 선행을 좀 해야 되겠네. 또는 너는 선행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심화는 안 되지 않냐? 좀 겉핥기 위주로 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하면서 심화를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어차피 목표 대학이 현재 내신에 비해서 너무 높다. 또는 성적이 너는 안 좋은 이유가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그렇다. 그러면 너는 정시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까 보여줬지만 공통 과목, 즉 고1 과학, 고1 사회가 넌 수능 과목이니까 일단 사회 과학은 일단 두고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네가 기본이 약한 거부터 먼저 해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붙잡아 주면 학생들과 학부모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